자, 용진단입니다. 이정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입니다. 예. 아유, 저 해를 넘겼습니다. 음력해긴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제가 아마도 한 번 정도 안 나왔나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있어지셨습니다. 그래. 예, 굉장히 낯서네요. 네. 새해 덕담. 네네. 고맙습니다. 덕담입니다. 예, 오늘 뭐 짚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네네. 먼저 역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재명이 검찰 갔다 온 얘기가 아주 핫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 여러분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정말 이제 이 궁금하신 게 아니고 분통이 터지실 거예요. 네. 근데 맥락도 이어지지도 않고 아까 정론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문이잖아요. 예. 저는 그날 일단 그 성남 FC 때보다 더 엉망진창이 됐어요. 성남 FC 때의 처음 6페이지짜리도 사실 분통이 터질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네. 최소한 그건 누군가 가다듬은 흔적이라도 있어요. 음. 비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문장은 됐다 최소한. 아하, 예.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나오는 말들은 앞뒤도 안 맞고 적절하게 쓰임새도 아니고 신조어도 적절하지 않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 일단 그거부터 조금 따져볼게요. 예, 그러시죠. 예. 첫 번째 검사 독재 정권 아까 말씀해 예. 주셨지만 전혀 있지 아니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네. 보통 독재 정권을 다둬라 그랬을 때 독재 정권이란 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 앞에 무엇이 붙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근데 검사 독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검사가 어떻게 독재를 해요? 검사라는 건 한 그 단위잖아요. 예. 검찰 독재 정권 그건 이해가 가.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큰 조직이 자신의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이게 네. 말이 되는데 검사라는 개인이라는 개인의 호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윤석열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검찰총장으로도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냥 네. 검사 나부랭이 정도로 그냥 예. 욕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독재 정권이라고 덧붙이니까 네. 전혀 이게 그 여러 가지의 욕구가 다 합쳐져서 이상한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와닿지 아니한 근데 네. 자기가 그냥 짓거리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의 울분을 토하고 싶으면은 아무 말 대잔치가 되잖아요. 네, 그 네. 표현 자체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두 번째, 저는 기겁을 한 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법 살인이래요. 당하고 있는 일이 사법 살인. 어허. 이거 진짜 중요한 어떤 단어더라고요. 음. 독일어 원래 우리가 독일법이잖아요. 대륙법. 네, 네. 독일어도 딱 있어요. 유스티츠모르트라고 해서 아주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법 체계에서 네. 그 법 체계에서 사실은 부당하게 사람을 사형을 언도하거나 그래서 언도에서 사형을 당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것들 사법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해해도 이 사람이 지금 왜 사법살인을 얘기할까? 자기는 이게 지금 형사법에서 사형에 준하는 어떤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사형을 지금 언도하지 아니한 언도는 하더라도 집행하지 아니한 국가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나 좀 사형 언도시켜 달래? 줄래?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받을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겠다. 소명이란 말을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할 수가 있나요?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 자기가 그러니까 범죄자인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소명이야? 그것도 사실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 이 세 가지 이 표현이 어우러지면서 야, 이자가 정말 이제 이 정신줄을 놨구나. 이게 전혀 이렇게 그 교정도 보지 않는구나. 남한테 이거 보여주지도 않는구나. 그거 안 보여줄 거예요. 보여줬으면은 말릴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 내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할 텐데 보여주지 않고 지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나 봐요, 이제. 근데 갔다 와서 한 말도 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네요, 증세가. 증세가 심각해지는 게 아까 여러 가지 패자로서 오르라니 이거는 이 사람이 늘 붙이는 말이에요. 계속 붙여요.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지만 가겠다.
패자로서 오라 하니 가겠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가겠다. 그러니까 앞에 꼭 붙여요. 내가 가는 건 가는데 허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뭐 하지만을. 그래서 그건 신경을 안 쓰는데 그 다음 말이 저 더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내가 패배해서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 이 대목 들으셨어요? 예. 내가 패배해서 사회 각 분야가 퇴보했대. 저 해석 좀 해주실래요? 저 해석이 불가한데요. 전 진짜 사회 각 분야가 자기가 졌기 때문에 왜 퇴보를 하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국민이 겪는 고통이 왜 크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거예요. 네. 내가 보궐선거에 나가서 승리해서 민주당과 민주주의가 퇴보했다. 이건 말이 되잖아요. 아니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졌는데 갑자기 보궐선거 나오고 당대표가 돼갖고 자기 사법 리스크를 당에서 모든 거 다 해달라라고 하니까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정당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지금 그게 비명계 반명계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퇴보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당원들이 겪는 고통이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이걸 말하고 싶었던지 아니면 이재명이란 존재 자체가 사실 고통이 아닙니까? 예. 이재명의 범죄로서 사법부 권력이 흔들리고 드디어 마침내 사실은 대장동 주민들이 고통스럽고 성남 시민이 고통스럽고 경기도민이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뱉은 더군다나 이제 내뱉는 말마다 이제 가치의 전복을 지금까지 계속 가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전복되는 그런 표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 정신 건강을 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라는 게 이제 동시 통역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다라고 그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댓글창에도요. 예. 아니 뭐 방송만 틀면 이재명이가 나와서 예. 짜증이 나서 껐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이재명 얘기는 이쯤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네네. 이재명이 얘기를 자꾸 하면 또 딴 데 나가실지 모르니까 예. 저도 우리 시청자들 심기를 좀 살펴야 정신 돼요. 건강 위해서.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또 이재명 얘기네. 조금 다르겠죠. 예, 예. 자, 감사원이 네네. 경기도청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네. 그 직무감찰을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게 정기 감사예요. 뭐 표적 감사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네.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그 감사를 하잖아요. 그 정기 감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지금 현재 김동연은 뭐 지금 지사 생활한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네. 2021년부터 쭉 따져 보면 이재명의 임기 동안에 했던 것들을 감사하는 건 맞고요. 네. 자, 이게 지금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드디어 마침내 감사원이 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예. 자, 지금 지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돌아보면 네. 사실 그때 검찰도 수사를 하고 뭐 수사를 다 했습니다만 예. 그때 감사원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음. 가장 감사원이 빛났던 게 한자가 쓰여진 구명복. 이거 그거 발견했죠. 검찰이 발견한 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그 감사원이 발견한 거고요. 더군다나 감사원이 정말 제가 그 감사원의 감사 발표를 들으면서 진짜 기가 막혔던 게 퇴근 시간이에요. 서운의 퇴근 시간. 바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당일날이에요. 그 당일날 바로 서울은 정시 퇴근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감사원이 발표를 해요. 저는 경악을 집어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자, 그 전날 정오에 이 선박이 해경에 연락을 합니다. 그 새벽에 공무원 하나가 지금 실종이 됐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전날 오후 내내 선박 동원하고 헬기 뜨고 해군 뜨고 해서 수색을 했어요. 네네. 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왜? 그때 서해 교전이 두 번씩이나 서해 대전이 두 번씩이나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꽃게잡이 배 하나가 교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함정이 떴다고 한다면 당연히 NSC나 국가안보실은 비상 상황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됐을까? 혹시나 북한으로 떠내려갔을까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데 정시 퇴근을 했다? 이거를 감사원이 밝혀냅니다. 즉 네. 이자들은
그 처음부터 이 우리나라 국민을 살릴 생각이 없었다는 게 그 퇴근 시간에 전 드러났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네. 너무 긴데 이래서 감사원은 지금 예사롭지 않은다. 감사의 어떤 그런 그 결과가 그래서 광어 잡으러 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예. 제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공무원들이 검찰의 수사는 별로 음흠. 겁을 안 낸대요. 네. 근데 감사원의 감사는 진짜 겁을 낸대요. 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네네. 그 검사의 그 수사는 네. 그 기소 요건에 해당되는 그 사건만 딱 잡아서 간대요. 그렇죠. 핀셋. 예, 그러니까 음. 압수수색 영장을 해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된 것만 딱 가지고 간대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뜨면 전부 다 본다는 거예요. 직무감찰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정확하게. 기간도 따로 없어요. 예. 예, 검사가 수사를 할 때는 네. 구속 기간 뭐 10일, 예. 1차 10일, 2차 10일 네.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체포해서 인신 구금은 48시간. 그러니까 뭐 내가 이틀만 버티면 돼. 예. 내가 열흘만 버티면 내가 네네. 되는데 네. 감사원 감사는 기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겁을 내는 게 감사원 감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감사원의 정예요원 13명이 경기도에 파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완전히 다 업무 중단이에요. 네, 이 정도 그렇습니다. 되면. 예. 구체적으로 봤더니 네. 아주 정예 13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부터 20일 동안 네. 예비 감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비 감사가 뭐냐면 네. 범위를 정하는 거겠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꾸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이 전체적인 범위가 이렇게 된다. 규모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겠죠. 그다음 네. 시작이 2월 말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서 보통 예. 한 3개월 정도를 제대로 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세 가지를 한다고 그러죠. 업무 추진비 내역. 세 가지만이 아니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거꾸로 언론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거니까 업무 네. 추진비 내역하고 왜 법카 문제,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 그다음에 지역 화폐 운영자 선정 문제 이런 네, 문제들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아직 검찰에서 제대로 된 어떤 증거 발표가 안 됐던 어떤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네. 보니까요. 13명 중에 8명을 경기 북부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8명이라면 13명 중에 8명은 거의 3분의 2 가까운 그런 네. 그 인원이죠. 경기 북부청이라 하면 뭐냐면 가장 중심이 대북 송금 문제입니다. 네. 대북 송금, 그리고 지역 화폐도 있지만 그래서 대북 송금 문제가 제대로 이번에 털리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남시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성남시 의원들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태협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 의원들이 봤을 때 급조된 단체였고 네.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단체였고 그러나 성과도 전혀 없어요. 실적도 그 이전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태협한테 뭔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밀어주는 거예요. 몇백억을. 그래서 성남시 의원들이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막 들여다봤더니 갑자기 국정원 쪽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연락이 왔냐? 너네 그거 계속 들여다보면 다쳐. 음. 이런 식의 협박이 우회적으로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당시에 아태어가 관련돼서 그렇다면 이 경기도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네. 대해서 성남시 의원들은 제대로 못 털었고 그다음에 네. 검찰은 지금 쌍방울을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감사원이 제대로 경기도의 그 아태어과 관련된 또는 쌍방울과 관련된 역할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추적하겠다라는 거.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죠? 네네. 예, 감사원 사무총장이 신년에 그 감사원 직원들한테 신년 특강, 네. 예, 그건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오늘 이번 신년 특강에서 강조한 거 딱 하나 있답니다. 뭐죠? 피레미 말고 고래를 잡아라. 그렇죠. 고래를 잡아야죠. 예, 고래를 잡아라. 이 사람이 이분이 조금 어물전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지난번에 광어회 얘기가 나와서 또 예.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예. 그 왜 접시 위에 있는 광어를 예. 무서워하지 마라. 뭐 하면서 그 독려를 했다는데 예. 민주당에 그거 갖고 굉장히 시비를 걸었죠. 예. 아니 그런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니. 저는 딱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광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자기가 감사를 당할 음. 자기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서운 얘기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해부를 해야죠. 음.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네.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경중 완급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긴급 지원 1,000억을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800억 확보된 거랑 합쳐서 1,800억으로 이제 그 서민층 117만 가구 서민층 난방비 네. 100% 추가 지원, 그러니까 2배 지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내일부터 아마 집행이 될 건데, 그 제가 이거는 급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정광석학처럼 해야 된다. 네. 급한 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난방비가 특히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급한 일에 해당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가 중한일의 예로 연금개혁을 들었습니다. 네. 교육개혁, 연금개혁. 네. 이거는 정말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네. 그러나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충분히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급한 일, 중한 일들 뭐 막 섞여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워낙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네. 했는 것 아닌가라고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쌓였던 것이 네. 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뭔가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장 근데 나쁜 것이 뭐냐면 네. 그래 놓고서 적반하장으로 네. 윤석열 정부를 욕하는 민주당,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민주당입니다. 음. 자, 난방비도 한번 또 다시 따져보죠. 계속 뭐 하셨겠지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히 가스 공사 입장에서는 당장 2021년도부터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쌓입니다. 네. 당시까지만 해도 1조 8천억이었는데 단 1년 만에 9조로 올라가요. 적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적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8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가스 요금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스 요금은 그때부터 사실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올릴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충격을 완화시킬 수 그렇죠. 있어야죠. 그렇죠. 욕은 먹더라도 네. 아주 뭐 가스 요금 올리는데 욕하지 않을 국민은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폭탄처럼 돌리지 않게 만들려면 자기 네. 때에서 욕을 먹건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안 올렸습니다. 그래 놓고서 당시에 대선 이후에 올리겠다. 라고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네. 사설을 제가 5개를 갖고 왔어요. 차기 정부가 불쌍하다. 국민일보. 이게 다 2021년 12월 달 사설들입니다. 가스요금 그러니까 개선 의사.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모르는 시점. 모르는 시점이죠. 네. 2021년 12월이니까요. 자, 한국일보 속 보인다. 국민일보 국민을 바보로 하나. 그다음에 매일경제 속 보이는 선거 꼼수다. 한국경제 우연이냐 이게 세계경제 속 보이는 꼼수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다음 정권에 떠넘긴 적자 폭탄. 한국경제 대선 후가 더 큰 문제다. 네. 자, 제가 짧게 그냥 줄여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2021년도에 전 언론이 지금의 사태를 전부 다 예견했어요. 네. 그래서 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한테 이러지 마라. 다음 네. 차기 정부 어떻게 이 고통을 네. 떠안게 하려고 이러느냐라고 했던 문제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은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그런데 단순히 그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았다는 네. 것만 아니라 네네. 저는 이건 출발점이 그 문재인 좌파 세력의 탈원전 정책에 네네.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뭐 그것도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하여튼
이 탈원전을 무작스럽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네, 우리의 이 안정적인 에너지 체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체계가 파괴가 되니까 한전은 한전대로 뭐 가스공사 가스비는 가스비대로 뭐 이렇게 막 이 작은 외부의 변수에도 휘청휘청하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정상적으로 원전이 계속 가동이 되면 아니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원전이 네, 감당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가스를 우리가 써도 네. 그 정도로 크게 타격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에너지 완충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탈원전을 이렇게 무작스럽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사실은 모든 여파가 다 에너지 전반에다 걸쳐버려서 네, 지금의 난방비 폭탄 사태가 왔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네. 올려야 될 그 요금을 제때 안 올려서는 그 여러 그 변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 요인 중에 하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기료도 마찬가지죠. 네. 말씀하셨던 부분. 그래서 한전도 역시 이제 그 네. 적자 폭이 1조 원이 넘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내년, 아까 올해 2분기, 3분기에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또다시 크게 오릅니다. 그건 네. 뭐 각오해야 되는 어떤 문제고요. 한일 그 관계 이제 역시 저는 예, 예.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네. 성숙해서 정치 의식이 성숙해서 이게 원인이 뭐고 음흠. 그 과정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다수 국민들은 이게 원인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탈원전 때문인지에 음. 대한 네. 이런 어떤 인식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정권 바뀌었는데 왜 전기비만 자꾸 오르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권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난방비는 오르는 거야? 뭐 윤석열이 정치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네. 팩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팩트가. 예, 예. 그리고 이 팩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설 2021년 거를 다 갖고 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때 네. 이미 네. 차기 정권은 이 문재인 정권에 남긴 청구서를 받아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예. 자, 이 문재인의 얘기 이게 저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예? 한일 관계도 역시 오늘 지금 국장급 회의를 하는데 네. 당시에 급격하게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놓고서 마지막에 그것도 문재인이 가장 비겁한 건 뭐냐면 언제나 조그마한 소리로 자기가 되돌려요. 이를테면 그거 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일본 정부와 맺은 건 사실 합법적이었어라고 얘기를 해요. 정권 말기에 예. 그것도. 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런 걸 인정을 뭐 안 하는 뭐 해놓고서 완전히 떠넘겨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에 알아서 하라고. 네. 지금 국장급 회의를 합니다. 네. 상당히 진전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 배상으로 가고 네. 일본은 무라야마 수준의 음. 그때 다마 수준의 다시 한번 그 사과를 하는 그 방법을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또다시 또 한일 관계 뭐 반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뭐 민주당이 지금 비판을 하는데 네. 이것 역시 떠넘긴 자기네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기네가 폭탄을 만들어 놓고서 이 폭탄을 떠넘긴 그런 자들이 지금 도리어 비난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실 잠깐 짚어봐야 되겠어요. 그 지금 대통령실이 그 대변인이 그동안 없었죠. 그래서 없습니다. 지금 네. 4개월째 공석입니다. 그 원래 대변인 하던 강인선 대변인이 외신 담당 그 홍보 비서관으로 그 비서관으로 갔어요. 외신 담당으로 갔죠. 예. 그래서 지금 대변인이 없는 상태에서 네네. 부대변인이 대변인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와 이름이 똑같은 이재명 부대변인이 예. 계속 대변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부대변인이 그만뒀다고 이제 사표를 냈다고 네네.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방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뭐 이유가 있겠죠.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한테 직접 알려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난방비 폭탄도 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세세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긴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라든지 또는 더 중요한 것은 작년 말부터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건 3대 개혁. 네네.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는 자리가 네네. 뭐 주무수석도 있고 주무장관도 있지만 역시 대통령실의 공식 스피커는 대변인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이 그렇게 예. 작정하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사실 예. 대변인은 하루에 2번씩 기자들 만나야 돼요. 네. 무조건. 그래갖고 기자들과 저기 스킨십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지금 분위기다. 이건 오프 더 레코드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실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대변인의 아니, 그러니까 역할이거든요. 저는 우선 네. 대통령실이 대변인을 넉 달 가까이 예. 공석으로 뒀다는 것은 자체도 사실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아니 맞습니다. 진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네. 진짜 사람이 그렇게 없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죠. 예, 예. 우리 자유우파 범여권에서 네. 대통령실 대변인을 할 사람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없어서 공석으로 남겨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혹시나 또 대변인실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그것도 그건 말이 안 더 되죠. 말이 안 되죠. 더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부대변인이 사표를 냈으니까 네. 대변인 역할을 사실상 했던 부대변인 아닙니까? 네네. 그 저는 자꾸 부대변인 명의로 나오길래 아니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 대변인으로 그러면 승진을 시켜주지. 네네. 예? 뭐 대변인이 꼭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더랬는데 네. 이 사람이 어쨌든 뭐 이 그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뭐 사표를 냈다 그러니 도의적 책임. 저는 차라리 네. 그럼 차제에 예. 부대변인을 충원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변인 부대변인을 다 충원하자.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을 계속 이렇게 남겨둬야 될 이유가 있냐 공석으로. 네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저도 좀 비판을 좀 해야 될 네. 부분이 이거예요. 네. 현재 대변인만 비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대변인, 뉴미디어 비서관, 시민소통 비서관, 사회공간 비서관이 공석입니다. 꽤 오랫동안 지금 그래요? 공석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이겁니다. 대변인이 공석이었고 이재명 부대변인 말고 또 한 사람의 부대변인이 있었어요. 지금도 네.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왜 부대변인 있으면 이 사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공석인 뉴미디어 비서관을 대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밑도를 여기서 빼서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부대변인으로 뽑혔으면 사실 부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어있는 뉴미디어 비서관 대리 역할을 한다? 차라리 그 사람은 또 그냥 임명을 시키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8개월 사이에 4차례나 홍보 요직이 계속 지금 교체되는 상황인데 네네. 차제에 이 홍보 파트가 특히 지금 교체도 빈번하고 예, 그렇죠. 아직도 비어 있고 예, 예. 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 정권 초기에 가장 역할을 크게 하고 많이 해야 될 파트거든요. 가장 지금 좀 빈약하다라고 비판을 많이 네. 받는 그래서 부분입니다. 예. 차제에 그냥 부대변인 한 자리만 때우려고 할 게 아니라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제대로 된 홍보 라인 정비를 차제에 좀 하는 게 어떠냐. 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비어 있는 곳들도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 이상 이제 대통령실이 아직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완벽한 상태로 제대로 지금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용진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 중기 단기 그런 그 국정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라틴어 격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sin prisa, sin pausa. 서둘지 말되 멈추지 말라라는 라틴어 격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해야 될 어떤 연금 개혁 같은 것은 서둘지 말자. 하지만 멈추지 말고 완수하자라는 생각에서 이 격언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제가 좀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긴장하시고요. 네, 긴장이요. 아까 제가 경중환급을 잘 가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경과 완은 빼죠. 네. 가벼운 일,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은 빼고 중한 얘기, 아주 중요한 일, 그다음에 급한 일이 있잖아요. 뭐 저는 나름대로
난방비 대책 얘기하면서 이것은 급한 일이다 그랬고 중요한 일의 예로 교육개혁, 연금개혁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이정근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이요. 국정원? 국정원 지금 그 대공 수사권 박탈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급한 일입니까? 아주 아니면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입니다.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 예예. 왜냐하면 예. 12월 말일이 말일이에요. 올해 아, 말까지만 올해 말까지군요. 예예. 그 지금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하죠. 1년 이내로 그 법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 그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법을 바꿀 힘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네, 내년 그렇죠. 총선 전까지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행령으로 유지를 해야 될까요? 어떤 음.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이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네네. 일단 이제 내년부터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면 네. 대공수사팀의 자문역으로 네네. 국정원의 대공 요원들이 일단 그쪽에 역할을 하는 식으로 해서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이 함께 협업 체제로 또는 태스크포스 체제로 간첩 수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경찰에서 그거를 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음. 형식으로 경찰이 제대로 그걸 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인원을 네. 그대로 사실은 끌고 가라 그랬거든요. 문재인 네. 때도. 그 근데 경찰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경찰은 그렇게 하고 싶지 그렇죠. 않지. 그렇죠. 예, 수사 베테랑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결과적으로 자기들 자문하라 그러지만 자기들이 수사를 잘 모르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 이 최근에 간첩단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네. 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밀어붙이던 때하고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음. 어떤 형태로든 그냥 넘기는 일은 없을 거다.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급하고 하면서도 중요한 중요한 일이다. 일이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 환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